그런 체크리스트는 만들지 않아요. 그 시간대에 독해 실력이 정말 오르는 거거든요.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다루쌤입니다. 어려운 독해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편입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긴 작문과 해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풀어가야 하는 건지 오늘 전문가분을 모셔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편입 독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편입 독해라는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되게 길고 어려운 거, 그냥 하기 싫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길게 전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걸 언제 다 이해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하고 싶은 말 하나밖에 없지만 이걸 좀 길게 얘기했구나. 그럼 나는 그 하고 싶은 말이 뭔지랑 나머지 길게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만 발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 영어랑 좀 차이가 있나요, 독해가? 어휘가 많이 다른데 그때 지문의 수준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더 비슷한 수준도 있고 더 어려운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수능처럼 앞뒤만 읽고 푼다거나 아니면 다른 스킬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안 되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편입 시험에서 독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이 중요할까요?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위권 학교일수록 독해 비중이 커지고 어휘랑 문법이랑 논리에 대한 수준은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수준이 맞춰져요. 초반에는 학생들 수준이 거의 비슷하지만 후반에 갈수록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고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눠지는 그 요소가 독해 영역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독해가 합격에 있어서 좀 비중이 큰가요? 어떤가요? 하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그냥 문법이랑 독해랑 실력이 비슷해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곳은 다 높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원할수록 독해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상위권이 목표다? 그러면은 무조건 독해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네. 비중이 별로 안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문법을 그냥 포기하겠다. 이런 음.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아직 문법에 대한 기초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시간은 별로 없는 학생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내가 문법의 개념에 대한 디테일은 보지 않되 구문 독해는 하셔야 돼요. 문장 성분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 이게 관계대명사야? 투부정사야? 뭐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얘가 지금 수식어구나 아니면 중요한 주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구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구문이 도대체 뭘까요? 문장의 생김새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개별적인 단어들이 문장에서의 역할을 무엇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역할이 구문 독해예요. 그럼 구문 독해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구문 독해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실전 이제 독해에 들어가면 그게 좀 적용이 안 되거나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왜 그럴까요? 해석도 다 되는데 답이 틀린다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말을 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편입 공부 특성상 어휘랑 구문 독해 문법에는 시간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직독직해 다시 말해서 구문 독해는 잘 되는데 독해 영역에서는 그거는 정말 베이스고 플러스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해하는 과정에는 시간을 잘 쓰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를 보면 오늘은 단어 외워야지, 문법 공부해야지, 독해 문제 풀어야지 하는데 플러스에 내가 그 독해 지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해야지 라는 시간은 그런 체크리스트는 만들지 않아요. 그 시간대에 독해 실력이 정말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말이 그 문장과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달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확실히 이제 이 문장 다 이해는 했는데 네. 이걸 다 맞췄을 때 네.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이해를 못한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중앙대 17년도 기출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수학이랑 천문학을 그 자체를 위해 공부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그들은 회계사랑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구문 독해는 완벽히 된 거죠. 네. 근데 이때 학생들이 회계사 또는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 여기에 빠져서 그러면 이게 직업에 관련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네. 또는 그렇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했어야 할 것이 이 회계사랑 날씨 예측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실용적인 목표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말한 것처럼 그냥 그 학문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야. 이 말인데 우리 학생들은 그냥 직독직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해한 것처럼. 저 다 해석했는데요. 회계사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겠다는 말인데 그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이러한 문장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전체 글은 이해가 더욱더 안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독해 지문들 출제 범위들이 네.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 네네. 좀 다양한가요, 출제 범위가? 인문학, 종교, 사회 여러 가지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가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범위한데 사실 그거에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학생들이 저는 배경 지식이 없어서 독해를 못할 것 같다 걱정하는데 글을 읽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내용이 생소하더라도 글의 구조만 잘 파악하고 글을 읽는 방법만 잘 가지고 간다면 글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실제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외국 잡지나 신문사나 또는 외국 대학교에서 나온 최근 연구 결과 같은 자료들을 보면은 최근 트렌드도 알 수 있고 교수님들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지문을 발췌할 수도 있으니까 배경 지식을 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철학적 그런 생소한 네.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관련한 어휘를 안 외워도 된다라는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 용어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빈출 용어들은 학생들의 기출 어휘나 빈출 어휘 책에 있으니까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되게 그것보다도 더 생소하고 그것보다도 더 전문적인 단어라면 사실 그 단어를 몰라도 내가 그 글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요. 또는 답을 고를 때 그 단어를 몰라도 내가 다른 거를 통해서 이해해서 답을 낼 수 있게.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네가 모르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너가 글을 잘 읽을 수 있으면 너가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르지라도 다른 내용을 통해서 글을 유추할 수 있잖아 라고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외워봐라 라고 생각할 시간에 글을 어떻게 해야 분석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본다면 너무 생소한 단어는 글의 주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자주 나온다? 그러면 외워야 되는 거가 되겠죠. 선생님이 좀 알려주시는 어휘 외우는 팁도 있나요? 단어를 청크로 외우는 거예요. 덩어리로 외우는 건데 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편입을 공부할 때. 첫 번째는 콜로케이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연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벌이다, 캠페인 운동을 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주어 캠페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 웨이지어 캠페인을 쓰거든요. 그래서 웨이지랑 캠페인을 같이 내가 알고 있으면 만약에 이게 논리 문제에 나왔을 때 캠페인이 빈칸이네? 그럼 앞에 있는 웨이지를 보고 고를 수가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권력을 휘두르다 할 때 use of power이 아니에요. 그래서 wield of power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때 wield가 있으니까 뒤에 power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알면서 만약에 문제로 나왔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또는 해석할 때도 편할 수가 있어서 연어로 외우는 게 좋고 두 번째 청크 방법으로는 문법적인 요소를 같이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different라는 단어가 있을 때 indifferent는 뒤에 to를 써요. I'm indifferent to the subject 이렇게 이때 indifferent가 무관심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indifferent to 뭐뭐에 무관심한 이렇게 외우면 이 to가 문법에 나왔을 때 고를 수도 있고 나중에 해석할 때도 편하고 이게 중앙대 18년도 기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indifferent to를 몰랐으면은 안 외웠으면 틀렸을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크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영사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 한국말 봤을 때 아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영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묘한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시를 들자면 그 이대 18년도 문제에서 그 프로이드의 자아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논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보는 단어가 confusing이었어요. 근데 confusing, 혼란스러운 너무 쉬운 단어예요.
근데 정답이 divided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divided, 나눠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때 두 개가 뭐가 다르지? 혼란스러운, 나눠진, 되게 우리가 한국말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그 confusing의 영어사전을 보면은 이게 뭐 makes you confused인데 그 이유가 because it's difficult to understand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 confusing 한 거예요. 마가 나눠서가 아니라. 그러면 divided는 말 그대로 split into opposing group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으로 나눠진 거.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된 거는 자연스럽게 divided인데 우리가 confusing은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많으니까 혼란스러울까라고 생각해서 고르게 된 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언제 다 해라고 하지 말고 틀렸을 때마다 그때만이라도 좀 디테일하게 영양사전 봐서 뉘앙스가 뭔지 연습해 두면은 인투이션도 늘고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이제 기출문제 푸는 기간이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기출을 풀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 그 시간이 실력이 오르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출 풀 때는, 시험 볼 때는 정말 집중하고 풀이할 때는 약간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될 정도로 지금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출 문제의 용도는 내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갭이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내가 틀린 문제 또는 찍었는데 맞은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다시 풀었는데 맞았어? 그럼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다시 풀었는데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 또는 내가 틀린 이유를 살짝 적어놔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수업 시간에 또는 기출을 풀이할 때 선생님이랑 저랑 비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데 선생님은 저렇기 때문에 답을 이걸 골랐구나.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나의 갭을 찾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아 저거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 내가 지금 한 게 find 갭을 한 거겠죠? 그럼 세 번째로는 이거를 fill the 갭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거가 바로 복습 시간인데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를 해요. 기출을 풀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완전 디테일하고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해요. 뭐 개념을 정리하던지 아니면 오려가지고 붙여놓던지 그러면 이거는 나만의 키노트가 돼서 내가 시험장 가서 5분, 10분 전에 볼 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시간에 볼 만큼 나한테 중요한 내용 그것만을 적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봐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네, 저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입 합격이라는 그런 너무 먼 목표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불안하고 막막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일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걸 이뤄가면서 성공 경험을 쌓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험 합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까지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승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냥 길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독해. 길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